처음으로 준비했다가 뜨거운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것보다 더 재밌다 평가를 받았던 빙의 토론.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사상 최초로 5당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보통 스튜디오가 이렇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네. 저희가 5당을 모두 모셨습니다. 빙의 토론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인입니다.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빙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스트롱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긴데요, 스트롱맨. 자, 국민당 김경진 선대위 홍보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 안철수입니다. 와, 비싼가. 소머리 창법이 아니라 가래 창법. 왜 뒤늦게 웃어?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 선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승민입니다. 아유, 당황스럽네요.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입니다. 적응하셔야 되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신분입니다. 어색하다. 안 되겠다. 별로. 자, 5분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중간에 이제 오디오가 몰리기 시작하면은 누가 말하는지 TV에서는 구분이 가는데 라디오에서는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발언하실 때 제인입니다. 제인이 준표에게. 제인이 신블리에게. 이렇게 지목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을 건다. 비디오가 없으니까요. 제인이 찰스에게. 제인이 승민에게. 이렇게 꼭 앞에 누군데 누구한테 말을 건다 하고 해주셔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2부에서는 한번 해보시면 익숙해져서 3부에 가면은 저희도 지난번에 해봤더니 처음에 2부에서는 아주 잘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3부가 되니까 난장판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3부가 돼야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남녀가 빙의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것까지 저희가 배려해드릴 수 없어요. 자, 할 수 없고요. 오늘 첫 번째 한 번씩 각 당에서 다른 당을 지목해가지고 현재 판세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렇게 판세를 읽고 있고 이렇게 먼저 말한 다음에 상대 당 한 군데를 지목해서 당신들 당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어 그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판세 분석을 먼저. 자, 그럼 1번부터 제인.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예. 네, 저희는 그저 좀 담담히 웃는 상황, 소이부답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들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차분하게, 그러나 좀 담담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좀 이상했습니까? 네. 날짜 빨리 팔이 가라고 빨리 기다리는 가기만을 거. 기다린다는 그런 뜻. 놀고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저희가 남은 한 일주일 동안 격차를 많이 벌려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바쁩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찰스 걱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찰스, 네. 걱정입니다. 예. 이게 반전의 계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 추락의 계기만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한번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걱정한 겁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약 올린 거.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근데, 찰습니다, 사실은. 예, 찰습니다. 안 찰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여유있게 지금 시간 가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제인을 보고. 예, 제인을 보고 네. 승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선 작년 4.13 총선 때 지금 종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 선거 전에는 정세균 의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한 7, 8% 뒤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뚜껑을 까보니까 거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작년 또 4.13 총선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총선 직전에 국민의당 여론조사 한 자리 숫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뚜껑 까보니까 비례득표는 20몇 %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쨌든 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미래 이 인터넷 지표인
이 트렌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가.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앞섰지만 트렌드 검색에서는 트럼프가 월등히 앞섰는데 그 결과대로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런저런 지표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지수 말씀하시는데 흔히 구글 지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구글 많이 안 씁니다. 네이버를 많이 씁니다. 엉뚱한 거 갖다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론조사 신경 쓰잖아요. 안 쓴다고 그러면 안 되죠. 솔직하게 신경 쓰는데 실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 스트롱맨이 훨씬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새 안드로이드 폰의 이 삼성 갤럭시의 이 디폴트 검색 엔진은 구글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 검색 많이 쓰고요. 저희는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금 선거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롱맨. 예, 스트롱맨입니다. 저희는 뭐 요새 대체적으로 각 당 후보들께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인 지금 보면은 다 된 것 같아서 TV 토론 할 때도 보면 아주 뭐 그만하세요, 끊지 마세요, 뭐 등등 해가지고 오늘 정책 본부장하고 토론하세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어떤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실언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고정 지지층 가지고 있는데 확장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보고 또 사실은 뭐 찰스는 뭐 스스로 알아서 셀프 디스를 해주시니까 이게 참 어떻게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참 이런적이고 우리 또 신블리는 신블리께서 유승민 후보한테 했던 그대로 좀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은 게 진짜 힘내라 심상정. 네? 그래서 그거를 네. 스트롱맨한테 들으니까 참 기분이 거시기하네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뭐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 승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안 하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판세를 그동안에 이제 골든 클로스가 사실은 조금 전에 일어났었다. 근데 이게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여론조사는 나중에 나온 겁니까? 아니 그게 보십시오. 4.12 재보궐선거에서 영남 6개 싹쓸이한 건 물론이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제인이 TK에서도 1등 했어요. 압도적 1등 했습니다. 뭐 또 내지는 거의 뭐 저기서 찰스가 뭐 이런 저기다 우린 뭐 형편없이 게임도 안 되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에서도 4석 중에 4개 중에 3개를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는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 이런 게 그때도 입증이 됐고 또 뭐 빅데이터 얘기 나왔는데 꼭 구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 종합한 저희 나름의 저기나 또 내부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의 트렌드 이런 걸 볼 때 이미 일어났었다라고 보고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5월 2일 조사까지 신양강 지금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어쨌건 제인이 1강이에요. 근데 신양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되지 않는 기간 중에 저희가 쭉 올라가서 피크를 5월 9일 날 찍게 된다. 지목해서. 제인입니다. 하나만 제가 정정할게요. 다 지목해서. 2등과 3등의 순서가 바뀌는 건요.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실버 크로스입니다. 뭐, 네. 골든은 1등이 될 때 골든 크로스고. 뭐, 그건 인정하죠. 실버 크로스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가온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아니, 아직 발표된 조사에서는 안 일어났던데요. 실제로 스트롱맨이 골든 크로스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신불립니다. 네. 지난 촛불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운 몇 차례 고비가 있어도 국민들 중에 70% 이상이 반드시 이번에는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 되고 촛불 개혁을 이뤄야 된다. 이런 여론 지표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맨이 뭐 그 이상을 치고 나와서 골든 크로스를 이룬다. 이거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좀 가당치 않은 목표 수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롱맨입니다. 근데 어렵다.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이 부분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지만은
그거와 연계해서 모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정책 모두가 잘못됐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적폐 세력이라고 하고 그거를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산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진영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맨이 처음부터 TV 토론에서도 우파 가치 그게 결국 이제 공동체 안보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그래서 홍준표 후보야말로 뭐 이렇게 TV 토론에서 뭐 표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 가치 지향의 정치가 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동성애 문제까지 그러니까 안보, 경제, 복지, 일자리, 동성애, 사형제도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언제 대선 때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우파적 시각은 이런 거고 우파적 해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저기 승민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제가 오늘 노동절 휴일 아침이고 해서 좀 웬만하면 좀 안 좋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니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예. 너무 많아서 제가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스트롱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선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그 여론조사 수치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5월 9일 날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미국 대선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스트롱맨의 경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지금 제가 보면 한 두 번의 보수 정권, 거기다 이제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진보 쪽 진영으로 운동장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유승민 후보가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좀 잡아주십사. 그런데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새로운 보수를 좀 봐주시고 그 싹을 좀 틔워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데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분명히 그걸 아실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얘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거는 저는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떻게 수구적이고 부패하고 낡은 그다음에 기득권을 다 가져가겠다. 심지어는 국정농단 세력까지를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껴안고가는 이런 세력에게 이 보수 진영에서 이 대표 주자의 위치를 안겨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양강구도로 이미 신양강구도로 들어섰다. 이거는 저는 저도 너무 과장된. 지금 말씀을 누가 들으면 신문기가 하신 말씀인지. 아니 찰스 쪽에서도 스트롱맨한테 한 번 정도 난리하게 홍 스트롱맨. 이 홍 스트롱맨이 좀 이상한 쪽으로만 스트롱한 것 같아.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뇌물죄로, 물론 뭐 항소심에서 무죄 받긴 했지만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고, 대법원 뇌물에 대해서 지금 최종 판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사람 대통령 돼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스트롱맨으로. 스트롱맨 쪽은 좀 무서워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에 뭔 대통령 후보가 무슨 돼지 흥분제 얘기가 그런 단어가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스트롱맨은 대통령 후보 하면 대통령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빨리 자진 사퇴 포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롱맨 주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탄핵도 다 반대했었잖아요. 박근혜 구속되면 안 된다고 다 서명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롱맨도 좀 이상한 분이고 스트롱맨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난번 이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이게 조금 좀 태도들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아, 저 돼서는 안 돼요. 승민입니다. 제가 한마디 여기 아니, 지금 아니, 9번 이어서요. 아니, 스트롱맨도 한마디만 얘기 더 좀 할게요. 해요. 아니, 그러면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요 예.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다음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3부에 또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승민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에 좀 찰스가. 덧붙여서 찰스 쪽에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짧게 더 얼마 하세요. 전에 아마 그 스트롱맨께서 헌법재판소의 그 헌재 결과에 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그 깎아내리는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던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헌재의 판결을 뭐 잡범들에 대한 판결문에도 볼 수 있었던 내용이다. 이거는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다 하는 점을 제가 1분 정도 덧붙이고 드릴게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스트롱맨입니다. 네. 저는 일단 승민 얘기한 지금 큰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열어봤을 때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거 전적으로 같은 의견인데 왜 또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직접 하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다. 예. 여론조사와 다른 예. 그런 점 말씀드리고, 승민에 대해서 이 말씀만, 그동안에도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체,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왔습니다만은, 유의미한 득표를 하는 순간, 승민이 하는 순간, 아주 작은 표차로 우리 우파가 패하게 되면 기존의 배신자 이미지에다가 성공한 이정희는 박근혜 대통령 못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실패했는데 그렇게 되면 성공한 이정희가 되면 승민의 정치적 미래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아무튼 스트롱홍이 많이 뜨긴 뜨나먹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많이 얘기가 되지만 그전에는 별로 디스를 안 하셨는데. 그때는 6% 7%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부터인가 우리 제인 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 하고 대변인들 막 이 논평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좀 잘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민입니다. 저 한마디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배신자 이미지 우리 이거는 정영기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의원께서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기존의 배신자 이미지라고 제가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거는 여기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국민들 배신자 중에 이미지는 보편적인 이미지가 아니고요. 일부 그 일부가 국정농단 아니고 세력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파들 사이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파 전체의 생각이라고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지금 그건 잘못된 몸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몸만 풀었는데 2부가 다 끝났어요. 3부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될 것이고 네, 신분리입니다. 지금 이제 TV 토론이 계속되면서 신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주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금 목표로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제인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것을 긴장을 하시면서 저 계속 올라와가지고 우리 표 갉아먹고 이거 정권 교체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타겟으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제인 제인이 갖고 있는 지지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려면 스트롱맨이나 그다음에 찰스가 독자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둘이 단일화를 할 상황이 되어야지 제인 지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제가 몇 차례 토론에 많이 나가보면 결과적으로 이 두 분 간의 단일화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찰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한테 사퇴하라 그러고 TV 토론 때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막판에 갑자기 단일화를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아무리 1등 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랑 단일화를 하는 그 순간 국민의당 자체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단깨 먹고 단일화를 시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우리 찰스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종인 전 의원한테 공동정부 추진위원회를 맡기셨잖아요. 저 눈 좀 뜨고 저 좀 보세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공동정부에 홍모를 비롯해서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홍 후보를 포함한 그런 분들이 적폐 세력이나 친박 패권 세력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후 그 정부에 홍준표 후보까지를 포함한 연정구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게 이전부터 계속 이제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진짜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연정할 거냐 그런 얘기를 계속 몇 차례 뭐 대변인께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단정적인 답을 안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찰습니다. 예. 김찰스입니다. 아니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불리도 여기 물러나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쪽 승민도 여기 지금 물러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입장은. 물러나가라? 아니 준표 후보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신불리 입장도 그렇고 네. 우리 찰스 입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여기 유승민 입장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물러나는 소리 안 하고 있어. 좀 잘못됐다. 요선에서 이제 멈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입장은 똑같아요. 승민입니다. 지금 신불리 쪽에서 그 개혁 공동정부 구상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우리 그 찰스하고 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홍준표 후보나 누구죠?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끌어들이는 개혁 공동정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개혁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서 개혁 공동정부에 이름을 붙인다? 이거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선거 승리만을 위한 공학적인 이런 구상 같아서 그거는 아니, 좀 아니라고 요 얘기 보고요. 하나만 제가 좀 할게요. 예, 아니 신불리. 안 한다는데 왜 우리도 신불리 제가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를 이게 지금 약간 신불리의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전제가 잘못됐어. 민주당의 문재인의 사주를 받아서 신불나가 대변인을 하고 신불리의 있는지. 특징은 네.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문을 드린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네.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차기 정부에 그 공동정부 내각 구성권 한번 짜봐라. 그 위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임하셨습니다. 나 몰라. 언론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언론이 맞는 거예요? 내각 찰스가 한 구성권 말입니다. 한번 김종인 위원장이 짜보세요 해서 그 위원장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연정에 홍준표 후보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후보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얘기 하고 계신 거고. 그럼 김종인이 말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했다면 김종인이 말 잘못했네. 안철수 후보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아이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일을 맡겨놨더니 초장부터 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인 공동개혁정부 공동개혁정부 위원장이 어쨌든 후보 철학과 후보 생각을 잘 모르고 그냥 일 맡겨놨더니 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딴소리했네. 후보의 철학과 가치를 명확히 숙지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과 틀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솔직히 어제 저녁까지 지금 광주에서 유세를 하다 올라와가지고 상황이 지금 큰일 났어요. 답이 지금 촛불 좌파 민주혁명 얘기하시는 분하고 지금 연정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민주당에서. 신분이 좀 조용해봐. 질서 좀 지켜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후보의 가치와 철학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후보의 가치와 철학은 어쨌든 선거 전에는 각자 다 완주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연대 단일화 선거 전에는 안 하겠다라고 누차 그 후에는 선거 후에는
선거 후에는 최소한 여기는 연장할 수 있지. 제인이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바른정당을 그러니까 선거 후에는 기본적으로 연정, 통합, 협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입장들이 다들 비슷할 거예요. 뭐 민주당 얘기도 그렇고 다 그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어차피 의석이 180석이 안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무슨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했답니까? 네, 하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한 번씩 돌아왔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사주했다고 하니까. 일종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제. 제가 사주. 1번. 사주 네거티브전이. 예. 1번에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다 손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룰을 일단 정하고. 예. 제인입니다. 사주 한 일 없을 뿐더러 TV 토론 보시면 우리 이제 신벌리가 누구 사주 받고 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철수 후보 찰스의 얘기를 신뢰한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어찌 보면 3-4번 만났다 그랬거든요.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후보와 다른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바로 잡든지 아니면 그분을 모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셔다 놓고 권한을 줘놓고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분이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야말로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만 반론해도 될까요? 찰스 양아? 네, 하세요. 찰스 양아가 아니고 내가 찰스 양아구나. 아니, 그게 항상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서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문제가 작년 4.13 총선 때도 김한길, 천정배,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 김경림도 마찬가지였는데, 수도권 연대론을 하느냐 아니면 독자파로 가느냐 그 얘기가 항상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강 찰스 응학께서 자강으로 독자로 가자라고 밀어붙였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요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우리 박주선 부의장님, 또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는 아니겠고, 그때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우리 손학규 전 대표께서도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하셨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께서는, 당시 예비 후보께서는 자강으로 가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왔어요. 최근에 또 지금 공동 선대본부장이던 손학규 선대본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어쨌든 안철수가 또 밀어붙여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찰스 말을 느리게 해가지고 공격받을 시간을 줄이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래서 별거 가지고 다 뭐라 그래. 어쨌든 안철수의 입장은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왔다. 김종인 위원장님 얘기로만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마. 적폐 세력과 패권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후에 모든 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김종인 위원장 얘기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적폐 세력, 패권 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님들이 한 30명 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후 연정에 함께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입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스다 노라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 얘기까지 또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 국민의당이 촛불좌파 민주혁명 얘기하시는 이 자유한국당하고도 뭔가를 함께 이룰 이후에 전국 구상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근데 승민입니다. 근데 여기 대상이 되는 우리는 왜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잠깐만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상부터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입장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승민도 대상이니까요. 발언권이죠. 네.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개혁 공동정부.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개혁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듣자. 자, 이제 그러니까 스트롱맨. 스트롱맨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좌파 세 분의 강남 좌파 한 분에서 좌파 셋 대 우파 하나에 이게 이런 거예요.
가치지향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스트롱맨이. 이 말이 맞는 것인 게, 극좌나 극우의 처방은 잘못됐지만, 우리 정치에서 그동안에 좌파를 좌파라 부르지 못하고, 진보라 부르는 기형적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저래서 좌파구나, 이래서 우파구나. 그럼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파적 해법이 필요한가, 좌파적 해법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정치 발전을 한 단계 시키고 있는 게 스트롱맨이다. 자, 이런 게 여기 잠깐만 이거 마무리 좀 해야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우파 가치지향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파 단독 정부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서 확 돌려서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뭔 공동정부고, 아니, 우리는 우리 나름의 단독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지금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아니, 누가 누구한테 지금 뭐를 끼워주느니 안 끼워주느니, 니들도 끼워준다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참, 전제가 잘못된 어불성설이다. 자, 제인입니다. 우파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좌파를 좌파로 부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겹도록 불렀잖아요. 언론에서. 예. 그러니까 못 부른 게 아니죠. 지겹도록 불렀고 우파의 가치를 지킨다 그러면서 동성애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이 동성혼까지 합법화했잖아요. 미국 대법원이 합법화했어요. 미국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회적인 토론이 있었다.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토론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 과정이 있는 건데 미국이 동성혼을 미국 대법원이 합법화시킨 거면 미국이 좌파 국가입니까? 자, 미국 대법관들이 좌파예요? 우파적 시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반대 우파적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좌파적 시각이 그 부분은 들어보세요. 승리한 거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낸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문제에 있어서 제 질문을 답을 해보세요. 네. 미국 민주당이 좌파예요? 아니, 미국 대법원이 좌파예요? 좌파가 지배합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좌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야말로 대체적으로 다 우파인데 조금은 근데 어떻게 합법화했어요? 아니 그런 내 얘기가 어떻게 합법화했어요? 자, 동성애에 있어서는 좌파는 대체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뭐 동성혼까지를 하고 이건 좌파의 우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예요. 인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좌우의 시각차가 전 인권의 세계적으로 문제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던 거죠. 제인입니다. 인권의 문제는 좌우파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아니 내가 그래서 좌파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내면 좌파도 신불리도 한 말씀 좀만 드릴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네. 우파의 가치라고 하면서 스트롱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롱맨이 영어권에서 어떻게 써있는지 알죠? 딕테이터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쓰세요? 그런 의미가 그게 아니라 우파 가치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독재가 우파 가치예요? 아니 독재하겠다고 하면서 출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스트롱맨이라는 용어를 왜 써요? 아니 지금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아니 스트롱맨이 어법이 위키디피아 찾아보세요. 아니, 사전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독재자예요. 아니 콩글리시. 구미 정치권에서의 그런 스트롱맨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강한 우리 리더십이 홍준표 강한 후보께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스트롱맨 얘기하면서 신불립니다.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응징하겠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보수 우파에서 반대했던 게 아니라 4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고초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탄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박근혜 정권 한 2배, 3배 국민들을 괴롭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랑 뜻이 맞지 않으면 다 잡하고.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법에 따라 하겠다고 해요. 법치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기 제인 같은 경우는 대청소하겠다, 청산하겠다 하면서 그거를 촛불의 힘으로 하겠대요. 그건 민중혁명이고 여기는 법치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뭘로 법치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 승인입니다. 법에 따라서 우파가 승인입니다. 네. 승인입니다. 아니 저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스트롱맨이나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우파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인이 박수 쳤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은 가치 집단이 아닙니다, 결코. 굉장히 수구적인 권력만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보수를 다른 정당이 다시 재편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스트롱맨의 그 후한무치한 뻔뻔스러움이 이게 전부 다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거는 힘내라 좀 신불리 이걸로 곤란하고요. 대신하겠습니다. 스트롱맨이 힘 안 제인이- 주셔도 힘 열심히 내고 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분위기 시킬 겸. 힘나라 신불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를 잘 보면요.
우리 이 재인의 지지율이 빠져서 심한 신불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좀 빠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신불리가 잘하면요. 손해가 어디서 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냥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결과를 보자고요. 저희는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파 전체의 기반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환영할 일이라고 봐요. 네.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신불리가 잘한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거다? 그건 전혀 그 데이터가 결과를 아니에요. 결과를 한번 아니 보자고요. 신불리가 8%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문재인 후보가 40% 박스권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지율의 대부분이 20대 이때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던 무당층들이 상당히 정의당으로 좀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면서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문재인 옆에 홍준표, 문재인 옆에 안철수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문재인 옆에 신불리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이롭다라고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좀 신신당당이가.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 힘내라 몇 번을 말씀드리면 한 번쯤은 아니 뒷말이라도 고맙다라고 한 번 얘기라도 하셔야지 그래. 아니 근데 잘했습니다. 아니 제인한테 그 아까 동성애 얘기하는 거 그럼 입장이 뭐예요? 뭔 입장이 뭐예요? 동성애 관련된.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그 뭐 물어보는 법으로 거예요. 금지돼 있습니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 그거 가지고 차별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아니, 거예요. 물어보는 뜻을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물어보는 거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입장이 여기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입장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예.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입장이 그걸 뭐가. 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찬반을 왜 물어보세요? 아니 찬반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권에 입장이 찬반이 뭐냐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답하고 있잖아요. 인권에 찬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에 찬성하는 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 안철수 후보의 논리로 지금 다 대답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말씀드렸잖아. 뭐라고? 안철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얘기를 동성애 한번 문제는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하고 똑같네. 아 있는 거를 어떻게 그걸 부정을 합니까?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도대체? 아니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럼 역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입장 아니. 보세요. 안철수 후보 입장. 그러니까 나의 안철수 대리이잖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안 궁금해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아니 물어본 거야. 네, 다른 걸로 저희는 다 넘어가요. 얘기했고 네. 자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드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뭐 반대 찬성으로 이렇게 찰스가 입장을 바꿨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이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10억 달러 내놓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부담 안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부담하기는 약정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보좌관이 재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돈 내놓으라고 미국 트럼프도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보보좌관은 재협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찰스한테 묻습니까? 찰스에게 묻습니다. 찰스가 답변한다. 네. 아니 재협상 이건 하자면. 정책을 물어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정책이에요. 참. 네. 그것도 정책이 가족법 뭐 이게 가족법? 아니 진짜로 혼인제도 혼인제도에 관한 정책이에요. 그걸 정책에 동성애와 동성혼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연결된 문제 아니, 동전의 질문을- 앞뒷면이에요. 근데 사드 얘기 좀 질문을 하면 안 될까요? 이거 굉장히 사드. 중요한 아니, 문제라서. 그러니까 정책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 정책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미국이 재협상 하자고 하면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건 뭐 기본이고 네. 재협상 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쳐야지. 아이 원래 계약서가 이렇게 있는데 네. 못 준다. 아니 계약서가 있으니까 재협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계약서대로 준수하자. 이제 당신네들 요구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그러면 어저께 끝나네. 그 국민의당 아니 그래서 대변인께서 일단 그렇게 최대한 받아쳐야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모든 정책이나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고 받아치고 줄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강하게 받아치고 밀어붙이냐. 그건 의지고 현실적인 협상의 과정이에요. 협상이라는 거는 네.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사드는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 예. 이런 전제를 갖고 협상을 하면 우리가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아니 근데 그 아니, 그거 대답 전제가 해보세요. 그 전제가 불리해져요, 아니 유리해져요? 어차피 그게 돈이 나가는 문제면 이제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 입장이 좀 궁해진 거잖아요. 아니 궁해졌다기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또 협상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입장을 정한다. 제가 여기서 그게 제가 안철수 하나만 한 입장이에요. 말씀만 끝낼게요. 네. 상황에 아니, 한 말씀 아니에요. 네.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해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걸 기회주의라 그럽니다. 아니 기회주의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 적응한다. 그게 지휘관의 역할이고 그게 정치 지도자의 그게 역할이에요. 기회주의예요. 상황이라는 게 고정된 사드 게 얘기 있을 수 충분히 없어요. 하나만 두 분이 제대로 그거를- 해주세요. 예. 그거를 기회주의라고 아니, 비난을 그냥 한다면 제가 사실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 10억 달러 얘기 처음 나왔을 신불리가 때, 신불리입니다. 찰스에게인가? 예, 찰스에게. 그 10억 달러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당 대변인이 국가 간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면 합의 자체를 가지고 그럼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당론을 변경해서 이제 사드 문제를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그랬더니 미국 그 안보 보좌관이 그거는 그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드 10억 달러 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기존의 합의대로 간다. 이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더 위에 있지 안보 보좌관 한 말이 밑에 더 위에 있냐. 그랬더니 그건 원래 국가 간의 합의라 그건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보 보좌관이 자기는 대통령 말 부인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10억 달러 문제는 재협상 되는 순간 그건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뭐라고 했었을지라도 국민들한테 야 진짜 죄송합니다. 입장을 다시 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10억 달러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회 비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을 몇 번 바꾸는 게 약간 낯간지럽기는 하시겠지만 국민들한테 그래도 국가의 한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이라면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자꾸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잠깐만. 신불리가 말은 긴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 왜 아니 그러세요? 뭐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조약은 헌법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걸 해석은 그 헌법 해석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당 대변인이 얘기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면 합의라고 하는 것이 돈에 대한 얘기잖아요. 원래 돈 얘기 없이 미군이 지금 무상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이면 합의, 그러니까 돈 얘기가 있는 고 이면 합의라면 당연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는 이면 합의는 없었고 트럼프가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10억 달러를 주고서라도 그거 사올 거냐. 국민의당 입장이 그거냐. 그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보고 국회의 뜻에 따라. 아니 국회에 이러니 그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을 하셔야죠 국민들한테. 국회의 뜻에 따라. 거기 있는 30명 국회의원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계 좀 하고 분위기를. 지금 토론 과정에 5분 모두 흥분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고요. 삿대질 안 했어요. 왜 그래?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요. 자, 스트롱맨. 네. 국회 비준 문제는 이런 거죠. 헌법에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을 경우에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또 각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얘기가 지금 10억 달러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트럼프의 특유의 원래는 대통령이 당연히 더 높죠. 근데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질러보고 그 왜 그러냐. 다음 협상을 위한.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한국의 미국의 비우호적이고 이 좌파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저는 제인한테 좀 이런 느낀 게 지난번 TV 토론에서 만약에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 안보상에 큰 문제 아니냐. 이거 그렇다고 안 들여올 수도 없는 거고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 여기 후보들 의견 좀 얘기해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10억 달러 해도 저기 할래? 아니면 도로 내가 저 신불리는 돈 가져가라고 하겠다. 이거는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그래. 10억 달러 주고도 사와야 되냐? 나는 10억 달러 달라고 하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대통령 할 사람들 맞아? 저 사람들한테 안보 맡겨놓을 수 있겠어? 역시 홍트럼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제인입니다. 이 문제는 답변하고요. 네, 답변하고요. 어떻게 대답을 한들 좋게 보였겠습니까? 제인이 어떻게 대답한들 좋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면요. 사실 TV 토론하면 내내 팔짱 끼고 토론하는 자세는요. 우리가 국회의원 토론에 나가도 금기사항입니다.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한테 팔짱 끼고 이렇게 대노하는 거 한번 지적해 보셨어요? 팔짱이 더 이상 아니고 이런 질문 식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기대고 하는 건 중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말이 팔짱 아닌 아다르고 뭡니까? 어다르다고. 다 팔짱이라고 아니, 봐요. 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한 거는 팔짱 꼈다고 안 그건 합니다. 팔짱이라고 기대한 보죠. 거지. 그건 팔짱이라고 합니다. TV 토론 많이 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폭스뉴스 선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존 협정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의 말이 틀린 게 거니까. 미국이 대통령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폴리티컬 레토릭이잖아요. 아니, 그거를 재협상에서 국내 정치용 레토릭과 아니, 그걸 엄연히 맺어진 부정했다니까요. 협정서와는 다른 거잖아요. 국내 정치 이용했다는 말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얘기였고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거는 이걸 다시 뒤집는 얘기를 한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니 김관진 10억 달러 안보실장이 예를 들어보세요. 얘기한 부분은 얘기 안 들어보세요. 믿고 우리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는 안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서로 정부를 서로 흔들려고 똑같은 하고 얘기를 가지고 이런 지금 식으로 안보 뱉은 말이 문제를 있잖아요. 아니, 저 승민입니다. 잠깐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아니, 제가 미국 얘기 좀 언론들, 할게요. 그 미국의 정치인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100% 지지하잖아요. 이런 게 100% 우리의 지지 안 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100% 지지 안 하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무조건 들어오자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해서 10억 달러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스트롱맨이 얘기했듯이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까 뭐 제가 승민에 시간 대해서도 없으니까 그런 답을. 자, 예. 짧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승민에게. 집권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왜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렇잖아요. 예전에도 트럼프가 그렇게 전제를 달았나요? 부터 해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도를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좌파 정권에 들었을까봐. 그러니까 기성전 좌파군요. 예. 아니 자, 아까 신부님 하시면 안 되죠. 얘기한 거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익입니다. 국익에 따라서 당연하죠. 사드를 그렇게 강매하는데 벌 필요도 없는 거. 그거보다 더 그러면 큰 국익 위협이 가져가라.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큰 국익 위협이기 때문에. 북핵을 사드로 못 막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부러도 네.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죠. 예, 승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민 발언하고 각자 한 번씩. 네, 유승민 후보야말로 미스터 사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아주 제일 먼저 주장하면서 계속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지금 사드 배치하고 관련돼서 이 내 당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들은 사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시작할 당시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후보로 하여금 얘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던 걸로 시작이 됐는데 마치 지금은 제일 앞장서서 그걸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참 기가 좀 막히고요. 하여튼 사드 배치에 관한 한 지금 그 트럼프 얘기한 걸 제가 원문을 봤는데 공식적으로 이걸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보기엔 돌발적인 그 트럼프 특유의 돌발적인 발언이었거나 아니면 돌발 발언을 가장한 고도의 뭔가 전략이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0억 지금 최초로 오는 사드에 대해서 10억 달러 줄 필요 없습니다. 재협상 하자고 하면 테이블에 앉죠? 안 주면 됩니다. 안 주는 걸로 협상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배짱이나 깡을 가진 사람 유승민 후보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제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후보가 30초 정도 사드에 대한 발언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할 거라는 발언을 하시든 한 30초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제인입니다. 일주일에 다시 봐야 돼요, 여기서. 예.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정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종일관 일관성을 갖춰가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 판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후보에게 과연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는지 강경 일변도로만 가는 후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해 주십사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트롱맨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안전 이상의 국익은 없습니다. 최고의 국익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누가 가장 서민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까? 신용불량자 문제, 담배값 문제, 유류세 문제, 기초노령연금 문제, 김영란법 문제, 통신비 인하 문제 등 서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진짜 서민 대통령 후보, 우리 스트롱맨 홍준표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언제까지 진보 보수 또 좌파 우파로 갈려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공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이나 세력 대신에 정말로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4년 전에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네, 승민입니다. 지금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우리 정치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코도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으려면 보수 쪽에서는 최소한 부패, 수구, 낡은, 그다음에 기득권을 몽땅 다 그저 안고 가려는 이 국정농단 세력까지도 안고 가려는 이 홍준표 후보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참신하고 깨끗한 능력 있으면서 정말 17년 정치하면서 작은 부패 스캔들 하나 없었던 깨끗한 후보, 그다음에 여당 의원 시절에도 정말 서슬퍼런 권력, 불의의 권력 앞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할 말 다 했더니 용감하고 정의로운, 능력 있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이 유승민 후보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대한민국 코 순항하는데, 온갖 파고 해치고 순항하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지도자다 하는 거를 꼭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던지는 이 표가 이 사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이 투자 다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신불립니다. 저는 좀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오늘은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유급 휴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일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심상정은 빨간 날 공휴일은 모든 노동자들의 휴일로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사실 공휴일도 못 쉽니다.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우리 너무 오래 장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조영기 수석대변인, 김경진 선대위 홍보본부장, 진수희 총괄 선대 본부장, 이정민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했다가 뜨거운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것보다 더 재밌다 평가를 받았던 빙의 토론.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사상 최초로 5당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보통 스튜디오가 이렇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네. 저희가 5당을 모두 모셨습니다. 빙의 토론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인입니다.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빙의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스트롱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긴데요, 스트롱맨. 자, 국민당 김경진 선대위 홍보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 안철수입니다. 와, 비싼가. 소머리 창법이 아니라 새 창법. 왜 뒤늦게 웃어?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 선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승민입니다. 아유, 당황스럽네요.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입니다. 적응하셔야 되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신불립니다. 어색하다. 안 되겠다. 별로 안 자, 5분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중간에 이제 오디오가 물리기 시작하면은 누가 말하는지 TV에서는 구분이 가는데
라디오에서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발언하실 때 제인입니다. 제인이 준표에게, 제인이 신블리에게 이렇게 지목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을 건다. 비디오가 없으니까요. 제인이 찰스에게, 제인이 승민에게 이렇게 꼭 앞에 누군데 누구한테 말을 건다 하고 해주셔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2부에서는 한번 해보시면 익숙해져서 3부에 가면은 저희도 지난번에 해봤더니 처음에 2부에서는 아주 잘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3부가 되니까 난장판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3부가 돼야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남녀가 빙의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배려해드릴 수는 없어요. 자, 할 수 없고요. 오늘 첫 번째 한 번씩 각 당에서 다른 당을 지목해가지고 현재 판세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렇게 판세를 읽고 있고 이렇게 먼저 말한 다음에 상대 당 한 군데를 지목해서 당신들 당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어 그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판세 분석을 먼저. 자, 그럼 1번부터 제인.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예. 네, 저희는 그저 좀 담담히 웃는 상황, 소위부답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들떠있을 좀 가당치 않은 목표 수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롱맨입니다. 근데 어렵다. 예,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이 부분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지만은 그거와 연계해서 모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정책 모두가 잘못됐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적폐 세력이라고 하고 그거를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산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진영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맨이 처음부터 TV 토론에서도 우파 가치 그게 결국 이제 공동체 안보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그래서 홍준표 후보야말로 이렇게 TV 토론에서 표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 가치 지향의 정치가 뭔가 하는 것을 설득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동성애 문제까지 그러니까 안보, 경제, 복지, 일자리, 동성애, 사형제도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언제 대선 때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우파적 시각은 이런 거고 우파적 해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승민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 노동절 휴일 아침이고 해서 좀 웬만하면 좀 안 좋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니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끼어들지 않을 수 없어요. 스트롱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선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여론조사 수치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5월 9일 날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미국 대선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스트롱맨의 경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지금 제가 보면 한 두 번의 보수 정권, 거기다 이제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진보 쪽 진영으로 운동장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것만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좀 잡아주십사. 그런데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새로운 보수를 좀 봐주시고 그 싹을 좀 틔워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데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차분하게 그러나 좀 담담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좀 이상했습니까? 날짜 빨리 팔이 가라고 밑바닥 기다리는 거. 가기만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 놀고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저희가 그 남은 한 일주일 동안 격차를 많이 벌려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바쁩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찰스 걱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걱정입니다. 예. 이게 뭐 반전의 계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 추락의 계기만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한번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아니, 걱정한 겁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약 올린 거.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근데, 찰습니다, 사실. 예, 찼습니다. 안 찼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여유있게 지금 시간 가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제인을 보고. 예, 제인을 보고 네. 승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선 작년 4.13 총선 때 지금 종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 선거 전에는 정세균 의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한 7, 8% 뒤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뚜껑을 까보니까 거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작년 또 4.13 총선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총선 직전에 국민의당 여론조사 한 자리 숫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뚜껑 까보니까 비례투표는 20몇 %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쨌든 호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미래 이 인터넷 지표인 이 트렌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가.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앞섰지만 트렌드 검색에서는 트럼프가 월등히 앞섰는데 그 결과대로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런저런 지표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지수 말씀하시는데 흔히 구글 지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구글 많이 안 씁니다. 네이버를 많이 씁니다. 엉뚱한 거 갖다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 신경 쓰잖아요. 안 쓴다고 그러면 안 되죠. 솔직하게 신경 쓰는데 실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 스트롱맨이 훨씬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새 안드로이드 폰의 이 삼성 갤럭시의 이 디폴트 검색 엔진은 구글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 검색 많이 쓰고요. 저희는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금 선거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롱맨. 예, 스트롱맨입니다. 저희는 뭐 요새 대체적으로 각 당 후보들께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인 지금 보면은 다 된 것 같아서 TV 토론할 때도 보면 아주 뭐 그만하세요, 끊지 마세요, 뭐 등등 해가지고 오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세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어떤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실언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고정 지지층 가지고 있는데 확장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보고 또 사실은 뭐 찰스는 뭐 스스로 알아서 셀프 디스를 해주시니까 이게 참 어떻게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참 이런적이고 우리 또 신블리께서 유승민 후보한테 했던 그대로 좀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은 게 진짜 힘내라 심상정 이렇게 해서 그거를 예. 스트롱맨한테 들으니까 참 기분이 거시기하네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뭐 다 이렇게 저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승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안 하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판세를 그동안에 이제 골든 클로스가 사실은 조금 전에 일어났었다. 근데 이게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여론조사는 나중에 나온 겁니까? 아니 그게 보십시오. 4.12 재보궐선거에서 영남 6개 싹쓸이한 건 물론이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기 뭐 제인이 TK에서도 1등 했어요. 압도적 1등 했습니다. 뭐 또 내지는 거의 뭐 저기서 찰스가 뭐 이런 저기다 우린 뭐 형편없이 게임도 안 되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에서도 내석
중에 4개 중에 3개를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는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 이런 게 그때도 입증이 됐고 또 뭐 빅데이터 얘기 나왔는데 꼭 구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 종합한 저희 나름의 적이나 또 내부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의 트렌드 이런 걸 볼 때 이미 일어났었다라고 보고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5월 2일 조사까지 신양강 지금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어쨌건 제인이 1강이에요. 근데 신양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되지 않는 기간 중에 저희가 쭉 올라가서 피크를 5월 9일 날 찍게 된다. 지목해서 제인입니다. 하나만 제가 정정할게요. 다 지목했어요. 2등과 3등의 순서가 바뀌는 건요.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실버 크로스입니다. 뭐 네. 골든은 1등이 될 때 골든 크로스고 뭐 그건 인정하죠. 실버 크로스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가온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아니 아직 발표된 조사에서는 안 일어났던데요. 그리고 실제로 스트롱맨이 골든 크로스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신불립니다. 네. 지난 촛불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운 몇 차례 고비가 있어도 국민들 중에 70% 이상이 반드시 이번에는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 되고 촛불 개혁을 이뤄야 된다. 이런 여론 지표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맨이 뭐 그 이상을 치고 나와서 골든 크로스를 이룬다. 이거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자들 분명히 그걸 아실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얘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거는 저는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떻게 수구적이고 부패하고 낡은 그다음에 기득권을 다 가져가겠다. 심지어는 국정농단 세력까지를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껴안고가는 이런 세력에게 이 보수 진영에서 이 대표 주자의 위치를 안겨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양강구도로 신양강. 이미 신양강 구도로 들어섰다. 이거는 저는 저도 너무 과장된. 지금 말씀을 누가 들으면 신불리가 하신 말씀인지. 아니 찰스 쪽에서도 스트롱맨한테 한 번 정도 난리하겠어. 홍 스트롱맨. 이 홍 스트롱맨이 좀 이상한 쪽으로만 스트롱한 것 같아.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뇌물죄로 물론 뭐 항소심에서 무죄 받긴 했지만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고 대법원 뇌물에 대해서 지금 최종 판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사람 대통령 돼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스트롱맨을 스트롱맨 쪽은 좀 무서워서 안 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에 뭔 대통령 후보가 무슨 돼지 흥분제 얘기가 그런 단어가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스트롱맨은 대통령 후보하면 대통령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빨리 자진 사퇴 포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맨 주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탄핵도 다 반대했었잖아요. 박근혜 구속되면 안 된다고 다 서명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스트롱맨도 좀 이상한 분이고 스트롱맨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이게 조금 좀 태도들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요. 승민입니다. 제가 한마디 여기 지금. 두 번 이어서요. 아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스트롱맨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다음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3부에 또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승민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덧붙여서, 찰스 쪽에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얼마 전에 아마 스트롱맨께서 헌법재판소의 헌재 결과에 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던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헌재의 판결을 잡범들에 대한 판결문에도 볼 수 있었던 내용이다. 이거는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다 하는 점을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불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스트롱맨입니다. 네. 저는 일단 승민 얘기한 지금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